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28일 기술적 분석의 조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거래일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연휴 특집 기관차 지금 6부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3부작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새해 연휴 때 3부작에 나갈 예정입니다. 꼭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과열에는 약이 없다." 즉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S&P가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마 최고치를 한번 찍고서 빠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라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찍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시장이 좀 하락하려고 그러면 미 국채 금리와 좀 같은 방향으로, 즉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TMF는 다시 한번 또 점프업하고 있는데, 지수는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또 새해 초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의 흐름에 거의 뭐 노련하고 있는 수준이죠. 장중에도 눌렸다가도 방향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저렇게 한쪽에서 매수 사이드로 붙어 있으면 시장의 조정도 잘 오지 않는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곧버스를 매수하는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시세가 좀 나다가 금방금방 제자리로 오고 있죠. 그러니 매도도 그렇게 효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매수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잡을 거 아니고, 잘 나가는 종목 아무리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럼 가장 무서운 게 개파락이거든요. 개파락 한번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이 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감히 추격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패턴들이다. 그러니 큰 틀에서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여전히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이 전략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의 30분의 흐름인데, 결국은 뭐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밀리지 않고 있고 30분의 흐름을 여전히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정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최고치에 비해서 거리가 좀 있고, S&P 500은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죠. 4818.62 이 라인 근처까지 오고 있다. 이 근처를 찍고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저걸 넘기는 게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저 라인을 딱 넘겼다가, 그쵸? 넘겼다가 다시 한번 이런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TMF는 어떻게 계속 끌고 가도 괜찮다 이야기 드렸고, 만약 급하신 분들은 65불 라인에서 내주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요 구간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내년 첫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다. 결국은 얘가 올라왔을 때 시장에 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화두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더 크다. 만약에 제가 최근에 연휴 특집으로 이야기 드렸을 때처럼 이런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곧버스나 인버스 들고서 계속 버티게 됩니다. 전혀 지금 그거는 그럴 이유 없다라는 거. 시장은 늘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움직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 어떤지 우리 시장도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들어오면서 현물 매수까지 뒤이어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607이라는 라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도 표현해 드렸다시피 결국 여기에서 꺾여야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정상인데,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일방적인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딱 위아래로, 즉 매수세나 매도세가 균형세를 이뤄서 가야 되는데, 한쪽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비이상적인 수급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놓쳐서 아쉬운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종목들보다는 딱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매수로 쫓아갈 만한 종목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조급함만 조금 지우고 본다라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타이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최소한 그 라인들이 2495 이런 라인들에 대한 조정은 오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 인버스나 곧버스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자리에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효율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 마지막 영업일 잘 보내시고, 쇼츠와 연휴 특집 때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